네,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구문옥회 1강. 자, 이제부터 메인 강의예요. 알겠죠? 우리 챕터 1, 관계대명사. 자, 이 강의에서는 우리 관계대명사의 기초 개념 할 거예요. 알겠죠? 이 강의는 이제 선택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나 관계대명사의 기초적인 개념들은 잘 아는데 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는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모르시면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간단하게 목차 한번 보면, 자, 우리 메인 강의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챕터인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대명사 챕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 1강은 선택 강의로 구성했는데 관계대명사의 기초 개념들을 설명할 거니까 이제 관계대명사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이나 또는 관계대명사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이 하루 10분 구문독해에서는 어떻게 관계대명사를 다루는지 알고 싶은 학생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킵하고 싶은 학생들은 바로 2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강의 목차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먼저 당연히 관계대명사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그것까지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대명사들엔 뭐뭐가 있는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 그리고 그 다음 그런 관계대명사들의 예문들을 간단하게 하나씩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관계대명사 중에서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안 배우는 관계대명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복격 관계대명사인데 그 이슈를 한번 알아보겠죠. 자, 그럼 먼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관계대명사란 바로 접속사 역할을 해요. 근데 접속사 역할만 하면 관계대명사란 단어가 또 있을 필요가 없지. 접속사에 더해서 이제 대명사 역할까지 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란 말이 사실 접속사고 대명사는 그냥 대명사고,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이름이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각각의 유소인 접속사와 대명사의 성격을 조금 알아보면, 먼저 접속사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지, 두 문장을 이어주지. 그쵸? 여기가 바로 관계대명사의 관계라는 뜻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번엔 대명사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지, 앞에 나온 요소를 받아주죠. 예를 들어 저기에 포도가 있어. 근데 그것은 떫어. 이런 식으로 대신 지칭을 해주는 게 바로 대명사죠. 됐죠? 관계대명사는 바로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요소를 뜻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요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런 문장이 있어. I make cookies. 나는 만들었어, 쿠키들을. 이 문장과 이번엔 또 이 문장도 있어요. The cookies are delicious. 이 두 문장은 이제 연관이 있죠. 그쵸? 그럼 이 두 문장을 우리 연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맨 첫 번째 연결하고 싶으면 접속사를 넣어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되네. I make cookies and the cookies are delicious. 됐죠? 그런데 이런 문장에서도 우리 겹쳐지는 요소가 보이지 않아요? 쿠키스랑 더 쿠키스,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두 개 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겠네. 그래서 대명사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복수니까 they로 바뀌죠. 그쵸? 그러면 they로 바꾼 문장을 한번 써보면 이런 문장이 되겠다. I make cookies and they are delicious. 됐죠? 그런데 아까 관계대명사가 뭐라고 했죠? 그렇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다. 근데 여기 딱 보기 좋게 돼 있네.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 그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관계대명사 중에 하나인 which로 변했다. which.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다? I make cookies which are delicious. 이런 문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 and they, 이 접속사랑 관계대명사가 묶여서 이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해석은 똑같지? 이 위치가 결국에 뭐니까 and 더하기 they로 보면 되니까 해석도 그렇게 하면 돼. 기본적으로 I make cookies, 나는 쿠키들을 만들었다. which, 이게 뭐라고? and they라고. 그런데 그것들은 are delicious, 맛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which를 뭐라고 한다고?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두자면, 항상 이런 관계 대명사는 그래서 앞에 명사가 오거든요. 이런 명사를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행사다. 선행하는 명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앞에 오는 명사, 선행. 그쵸? 그런 의미예요. 선행사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근데 뭐 딱히 이제 선행사라는 단어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명사라고만 지칭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른 문장으로 한번 더 알아볼까요? 자, 이번엔 이런 문장이 있다. 이거 유명한 노래의 가사죠. 자, My body is fantastic.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I got my body from my daddy. 자, 이런 두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두 문장을 합치고 싶어,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 문장엔 겹치는 문장 요소도 있다. 뭐가 있다? My body, my body. 두 개가 겹치네. 그럼 하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겠네. My body is fantastic and I got it from my daddy. 그럼 여기서 관계 대명사의 개념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다. 그러면 여기 접속사 대명사가 있네. 조금 위치는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럼 뭐로 바꿀 수 있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바꿔볼게요. 여기서도 관계 대명사 중 하나인 which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이제 and랑 it이 뭐랑 똑같다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이 which랑 똑같다고 문장을 바꿔보면
My body, which I got from my daddy, is fantastic. 이런 문장으로 바뀔 수가 있다. And it, 이게 which라고. 그럼 해석은 여기선 어떻게? 그렇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접속사랑 대명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내 몸, 어떤 몸?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몸은 이제 fantastic, fantastic하다. 됐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놓여있는 명사, 이 body를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대명사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방금 해석한 것처럼 바로 이 관계대명사는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그렇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그러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가 있으면 접속사랑 대명사를 살려서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여기서도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문장 한번 볼까요? I make cookies which are delicious. 이 문장이 있으면 얘가 뭐라고? 이거라고.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라고. 그럼 얘가 원래 어떤 문장이었다고? 그렇지, 접속사가 and니까 and 더하기 they였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뭐야? 이거지. 그런데 그것들은, 여기선 그것이라고 돼 있지만 그런데 그것들은. 됐죠? 그러면 한번 원칙으로 해석해볼까? I make cookies which are delicious. 나는 쿠키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들은 are delicious. 맛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식으로. 이게 어떤 얘기냐? I make cookies. 나는 쿠키들을 만들었다. 근데 그 쿠키들이 어떤 쿠키냐면 are delicious. 맛있는 쿠키.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식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식해주는 식이나 아니면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를 살려서 해석하는 거나 사실 같은 의미예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어떻게? My body, 이 명사를 which I got it from my daddy 라는 문장이 꾸며준다고. 내 몸, 어떤 몸? 내가 얻은 몸, 뭐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얻은 몸은 이제 fantastic, fantastic하다. 됐죠? 자, 이런 명사들이 앞에 있는 명사들이 뭐라고? 선행사라고.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관계대명사들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들의 종류들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자, 일단 이런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우리는 수능 영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근데 이런 수능 시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법 딱 한 문제를 제외하면 모든 문장이 전부 문법적으로 옳게 주어진 문장들이에요. 이미 다 옳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법 요소가 맞는지를 일일이 파악하는 연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요소를 써야 되는지 생각할 필요도 사실 없어.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거를 연습해야 되는 거냐면 문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문장이 분석이 돼야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잘하면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잘 하고 이 문장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의미를 가지고 그 정보를 의미적으로 재구성해서 이 문제가 어떤 게 맞는지를 생각하는 시험이 바로 수능 시험이에요. 됐죠? 우리가 딱 그거에만 맞춰서 공부하는 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고, 그것이 바로 하루 10분 구문독해에서 의도하는 구문독해예요. 알겠죠? 물론 저도 이제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긴 했지만 나중에 그런 상위 레벨의 영어 학습에서는 진짜 아주 작은 요소들도 되게 중요해요. in이 쓰여야 되는지, at이 쓰여야 되는지, 또는 이럴 때는 현재형을 써야 되는지,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우리가 일단 대학 입학이라는 관문, 수능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얘기고, 우선 딱 이만큼이라도 잘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는 좀 줄이고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를 좀 알아보면, 자, 먼저 이런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문을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아까 봤던 문장 I make cookies which are delicious. 자, 이 문장에서 이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했죠? 그렇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원래 이 문장에서의 위치는 뭐였어? 그렇지, and 더하기 they. 그러면 이때 이 they의 문장 성분은 뭐였어요? 그치, 바로 주어지. 이런 것처럼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가 관계 대명사로 바뀐 경우는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장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접속사랑 어떤 한 문장의 대명사가 합쳐져서 관계 대명사로 바뀌죠? 이럴 때 사라진 대명사가 그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면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다. 왜? 뒤에 they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My body, which I got from my daddy, is fantastic. 이 문장에서는 원래 이 위치가 뭐였죠? 그렇지, 여기도 and 더하기, 이번엔 it이네, 단수니까 and 플러스 it. 근데 여기에 있는 it이 원래 뭐였어? 그렇지, 뒤에 있는 문장에 got의 목적어였잖아. 됐죠? 이렇게 목적어가 사라진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됐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조금 특이해. 얘도 어쨌든 결국은 접속사랑 뒤에 있는 요소 하나가 사라지는 건데, 그 요소가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바로
이 뭐뭐의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생각하면 돼요. 영어에서는 이런 의 표현이 어떻게 돼 있죠? 그 뭐뭐의라는 앞에 있는 요소가 사람인 경우에는 사람 이름하고 어퍼스트로피가 붙으면서 s가 붙죠? 그쵸? 바로 이 경우에 요만큼이 사라진다 생각하면 돼. 이 문장 한번 볼까요? I wanted to buy the sword. 나는 칼을 사고 싶어. 근데 그런데 그 it's 그 칼이죠. 그 칼의 칼날은 이제 silver 은이야. 자, 이런 것처럼 뭐뭐의 표현이 있을 거예요. 뭐뭐의. 그쵸?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런 의 표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and 더하기 it가 이렇게 바뀐다고. I wanted to buy the sword whose blade is silver.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가 얘로 바뀌었죠. 그쵸?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사실상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해요. 물론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 같은데, 다만 그럴 때 이때는 의라고 해석해주면 좋아요. I wanted to buy the sword. 나는 칼을 사고 싶다. 그런데 그 칼의 칼날은 이제 silver, 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 대명사들은 어떨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일 때랑 사물일 때랑 쓰이는 단어가 조금 달라져요. 사물에는 동물도 속해요. 동물도 사물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근데 이 동물도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장이 합쳐져서 뒤에 있는 요소 중에 주어가 사라질 때, 그게 그리고 사람일 때는 who 또는 that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두 문장이 합쳐지면서 겹쳐지는 요소 중에 주어가 사라질 때, 그 사라진 게 사물이면 which 또는 that을 쓰면 됐죠? 자, 그럼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이 합쳐지면서 공통되는 요소가 하나 사라질 때, 그게 바로 목적어였을 땐 whom 또는 who 또는 that 이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문장이 합쳐지면서 겹쳐지는 요소가 사라졌을 때 걔가 목적어면서 사물일 때는 which 아니면 that을 사용하면 된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접속사랑 뭐뭐의라는 표현이 사라질 때 그게 사람이면 whose, 사물이면 마찬가지로 whose 또는 of which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된다. 됐죠?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런 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개념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두고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분석이 되는지까지만 잘 파악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 각각의 관계대명사 종류별 예문을 한번 간단하게 하나씩만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를 알아볼 건데 이 속담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에요. 한자 성어에도 똑같은 속담이 있고 한국어로도 있어요. 한자 성어로는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국어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정말 좋은 표현이죠. 한번 관계대명사에 집중해서 파악해볼게요. heaven, helps, those. 자, those 우리 구문 제로 원에서 했었죠. 일반적으로 이런 those는 일단 대명사는 맞아요. 그런데 뭐 별다른 게 없으면 그냥 뭐라고 해석하면 편하다? 그냥 사람들. 그쵸? 이거 거의 그냥 people처럼 해석하면 된다 했었죠. 제로 원에서. 자, 그러면 하늘은 help 돕는다, 사람들을 돕는다. 근데 해석 어떻게 한다고 관계대명사? 그렇지, 후식해주는 문장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어떤 사람들? who help themselves, 돕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 됐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우리 구문 마크에서 한 것처럼 후식절이니까 반드시 괄호를 꼭 친다. 오케이?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the dog, 개. 근데 또 관계대명사 나왔네. 그러면 후식하는 문장이라고. 그리고 괄호를 꼭 쳐준다고. 근데 어떤 게? which is belong to John Wick. 여기까지네. 존 윅에게 속해 있는 그 개는 is sleeping now. 지금 자는 중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똑같아요. 그럼 묶어야지. 존 윅을 꾸며주는 건 맞는데 어떤 표현이라고? 그렇지, 의라고. 근데 존 윅, 어떤 존 윅? 그런 존 윅의 개가 was killed, 살해당한, 누구에 의해서? 마피아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런 존 윅은 is awfully upset, 몹시 화났다, 끔찍히도 엄청나게 화났다. 됐죠? 결국은 이 세 가지 요소 해석 다 똑같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후식한다, 꾸며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나갈 거예요. 이 파트 내내.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관계대명사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사용법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관계대명사도 결국은 뭐랑 똑같아? 목적격, 일반적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밑에 문장이 있죠? I am living in a cave now.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중이야. 어디에서? 동굴에서 지금 살고 있는 중이야. And 그리고 the cave, 그 동굴은 is very cozy, 매우 아늑해.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에도 보이죠? 접속사가 보이고 뭐도 보여. 그렇지, 겹쳐지는 문장 요소도 보이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합치거나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야. 뭐랑 묶었나? 그렇지. a cave랑 그리고 and 이렇게 묶여서 위치가 됐네. 문장의 순서는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의미에 따라서. 자, 그러면 결국은 근데 해석은 똑같다. 어떻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The cave, 동굴. 근데 어떤 동굴? Which I living in now.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동굴은 is very cozy. 매우 아늑하다. 됐죠? 의미는 똑같죠.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럴 때 이는 이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무조건 바꾼다가 아니라 바꿀 수도 있다. 그럼 어떤 문장으로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 The cave in which I am living now is very cozy. 이렇게 문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럴 때도 결국은 똑같아요. 이럴 땐 그냥 in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결국 키워드는 앞에 있는 명사 수식. 오케이? 해석은 똑같아요. 자, 이게 이제 디테일한 사용법 중에 첫 번째였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디테일한 사용법이 있는데, 그거는 문장을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이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이 보라색 표현, 여기가 바로 관계대명사가 맞거든요. 얘는 과연 주격일까, 목적격일까, 소유격일까? 우리 좀 전에 봤던 4번 문장에서의 이 위치는 결국은 사용법 자체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어쨌든 목적으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목적격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럼 이 문장에서의 이 that은 과연 무슨 격일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로 할게요. 우리 그럼 이제 이런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우리 아까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하면서 사실 했었어. 이 주격일 때는 뒤에 있는 주어가 사라졌고 목적격일 때는 이 목적어가 사라졌었잖아요. 그러면 해당 관계 대명사가 뭐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질 때 어떤 요소가 사라졌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이 이제 뒤에 있는 문장 요소일 텐데 그러면 뭐가 사라졌죠? 여기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네? 그런데 우리 비동사는 뭐가 필요로 하죠? 그렇죠. 바로 보어가 필요한 동사죠? 그럼 여기 뭐가 없어? 그렇지. 보어가 없네. 보어 C. 컴플리먼트가 없네.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는 어떤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무슨 역할을 하니까? 보호의 역할을 하니까 이때 바로 복격 관계대명사란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격 관계대명사를 학교나 학원에서 잘 안 배우는 이유는 복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몇 개 특정한 표현들에서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호라는 역할 자체가 조금 한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복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복격 관계대명사를 배우지 않고 수거 표현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도 옛날에 영어를 배울 때 분명히 어떤 영어 문장 분석을 할 때 이게 관계대명사 같은데 목적격도 아니고 주격도 아니고 소유격도 아니야. 그럼 대체 뭘까? 엄청 고민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문장, 이 that이라는 복격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 해석은 똑같은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조닉은 could never go back.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뭐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꾸며주는 문장이야. That he was before. 그가 예전에 이었던 그런 사람으로 다신 돌아가진 못할 것이다. 됐죠? 중요한 건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 연습을 하자. 알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 복격이든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건 해석이다. 문장이 이렇게 수식하는 문장, 관계대명사 절로 묶을 수 있고 걔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요거만 연습이 잘 되면 된다. 왜? 수능이란 시험의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챕터 1 관계대명사의 기초 개념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다음 강의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실전 구문들, 어려운 구문들 분석해 나갈 건데 우리 관계대명사 개념은 여기서 했으니까 자세하게 안 할 거야. 알겠죠? 바로 실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 2강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볼게요. 그러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봐요.